Juby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자, 뚱커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나왔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배종호 교수가 개인 사정으로 대신 오늘은 중앙일보 전 편집국장 김종혁 국장 대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땜빵 김종혁입니다. 제가 저 TV에는 뭐 몇 번 나갔는데 라디오 방송은 처음인데요. 실수해도 많이 봐주세요. 땜빵보다는 대타 이렇게 대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 용어 죄송합니다. 재치가 있으신데요. 금 교수가 못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그럴 일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 겁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 보여줍니까? 금정대 오른 윤석열. 금증대요? 네네. 검증대. 금정대. 네. 자, 윤석열 전 총장 장모한테 오전에 1심했는데 징역 3년이 돼서 법정 구속이 됐죠. 네. 내용 좀 3년 한번 들어볼까요? 실형이 내려졌고 법정 구속입니다.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지난 이제 2013년이니까 8년 전이죠. 당시 이제 2년간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마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3년 실형을 받았고 이제 구속이 된 건데, 그럼 그때 동업을 했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오늘 선고한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또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기만 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받아야 될 빚을 받기 위해서 이름만 올렸을 뿐이다. 실제 운영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요양급여 22억을 편취했다는 건데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한참 힘들었을 때 네. 지역의보로 이제 갈아탔잖아요. 그 지역 의보를 못 내가지고 그때 돈은 한 300원 정도 밀려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그거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갚아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국민건강보험 이걸 갖다 22억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판결만 해도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 재정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법조 기자한 경험을 보면 예. 3년형에다가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범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전의 분들이 4년 한 명은 4년 그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4년에 2년 6개월씩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냥 법정 구속시켜 버린 건 네. 판사 쪽에서는 뭐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 국장 보기에는 얼마로 예상을 했어요 오늘 판결? 저는 그냥 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집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집유 나온 게 있으니까 네. 집유 정도로 그렇죠. 불구속 상태에서 가지 않을까. 한 달 전에 검찰에서 3년 구형했을 때 네. 법조계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마 저거 집행유예감이다. 그렇죠. 집행유예. 3년이라는 네. 수치가 묘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개 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로 나올 것이 그냥 예상됐던 거였거든. 근데 검찰이 구형한 양만큼 판결을 내린 거는 판사가 이건 나 상당히 기분 나빠라는 식의 그런 물론 법적인 것을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자, 3560님께서 김종혁 앵커님 반가웠습니다. JTBC 방송에서 팬이었어요. 자주 나오시면 좋겠네요.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뭔 사탕을 줘요. 네? 우리 이런 것도 드리고 그래요. 일단 갈 때 드시고 하셔. 당 좀 올리세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이 나온 게 있죠. 네, 윤석열 총장 나왔죠.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윤 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때도 네. 제 친척,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 뭐 물론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네. 다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전원이었습니다만 장모는 10원 한 장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법정에 구속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장이 곤란한 거죠, 뭐. 네. 그 말 자체가 본인이 직접 그런 표현을, 그런 워딩을 기자들 말로 하면 그런 워딩을 썼는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정진석 의원인가요? 예.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죄 없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할 때 야, 10원 한 푼 받은 적 없어. 뭐 이렇게 그냥 관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전달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지금 판결이 이렇게 법정 구속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정경심 교수 그때 법정 구속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상시키는데 굉장히 당혹스럽죠. 예. 그리고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이게 뉴스버스인가요? 인터넷 매체하고 이제 맞아요. 인터뷰를 해서 줄리 해명을 했는데 여나 야층 모두 다 이 악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엑스파일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뉴스버스라는 매체를 선택한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생 매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언론 공개나 해명이 필요했다다 하면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배우자가 직접 나오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해명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질문만 받고 관련된 해명만 했다라는 것도 이게 좀 악수가 아니냐 몰랐던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개화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그런 민감한 내용들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장모는 오른 신형과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69억에 대한 공직자 이제 재산 공개에서 69억 가까운 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이 학력 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거든요. 물론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상히 밝혀야 된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부인께서는 아마 난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니까 내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그 이전에는 너무 사생활에 대한 문제고 자칫하면은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줄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일반 방송에서도 네. 얘기를 쓸 수가 없고 그건 그렇죠. 그냥 인터넷상에 떠도는 얘기였는데 스스로 본인이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 단어를 씀으로 해서 왜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 그 골프 칠 때도 그렇잖아요. 야 해저드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절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 꼭 글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게 여론이라는 게 묘해서 어떤 사람이 그 단어를 쓰는 순간에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게 좀 잘된 선택인가? 그거 아닌 거 아닌가? 하여튼 많은 국민들께서는 줄리가 누구지? 이번에 처음 들었던 분들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 김종혁 효과입니까? 유튜브에 지금 동접자가 오! 806분이 들어와 계시네. 원래 한 8,000분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해볼 소리예요. 왜 그러세요? 보통 한 5, 600분 들어오시는데 오늘 김종혁 국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게스트가 오랜만에 대타 땜빵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대타로 나와서 그냥 뭐. 그 줄리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제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게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서 또 윤 전 총장이 엑스파일 의혹을 돌파하기 힘들 거다 이런 말을 인터뷰했더라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엑스파일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홍카콜라 홍준표 의원이 강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과 가족이 받고 있는 수사 재판과 관련한 사안들을
모두 검증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윤석열 검찰대가 해방 이후 가장 강력한 검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본인이 온갖 의혹을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는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엑스파일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지 물어봤더니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초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성대모사 하려면 해보세요. 아니에요. 왜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요즘 부끄러움을 타게 되네요. 오늘따라요. 네. 자, 김국장님, 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차기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되실 분이고, 네. 이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참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쟁자니까. 근데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치 경력이 이미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윤 전 총장은 아유 너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적 지지도는 윤 전 총장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건 뭐 그게 높긴 하지만 결국은 검증하다 보면 또 깎여 나갈 거야라는 어떤 희망 섞인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경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견제랄까 그런 발언이기도 할 것이고요. 근데 홍준표 지금 전 대표 그리고 지금 현 의원 말대로 지난번에 어떤 그 처음 출범 선언할 때 그 기자회견장이라든가 혹은 오늘 판결이 나왔을 때 나오는 대응의 속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거 조금 이게 뭔가 지금 아주 짜여진 대로 움직이지는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서 또 홍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잉 수사했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과잉 수사라는 건 이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니까 특수부 검사들끼리 다 알잖아요. 어느 선에서 대충 수사를 하고 특수부 검사는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 자르느냐가 문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그 덩어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느냐라는 이 마무리 부분이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지금 홍준표 그 의원 주장은 너무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과하게 갖고 그러다 보면 그 부메랑으로 당신도 이제 처가나 그 부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역풍을 맞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 보여줄까요, 김 국장님? 예. 여당 경선부터 삐걱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는 안 해봤으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자, 경선 면접관 선정에 지금 논란을 빚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선 면접관이라는 게 9명의 후보가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네. 7월 1일부터 이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그 일정을 보면은 그 과정에 50대 50으로 국민 여론 50 그다음에 당원 여론 50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컷을 하잖아요. 그래서 6명 정도를 뽑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대국민 면접관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김경률 씨, 그 유명한 회계사 김경률 씨를 포함시킨 거죠. 조국 흑서. 그렇죠.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썼던 그 저자가 공동 저자가 그 유명한 진중권, 서민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 김경률, 그다음에 권경혜 변호사 이런 분들이 썼는데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속된 말로는 너 배신자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을 떡하니 국민 면접관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장 이제 후보들이 네. 막 펄펄펄 뛴 거죠. 그래서 이제 김경률 변호사는 이제 안 하기로 한 거고 회계사. 회계사. 네. 또 김소영 씨 맞아요. 면접관 되는데 이분도 좀 사의 표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스레터 스타트업 그죠? 네네. 네.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면접단에 포함이 됐던 김소연 대표, 뉴스레터 스타트업 뉴스레터 대표인데 사임을 했으니까 이제 충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사임을 했을 테고 가장 크게 이제 반발하는 내용은 그거죠. 다른 경선 면접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많고 차기 대선이 중요하다면 논란을 빚지 않는 인물로도 얼마든지 경선 면접단 꾸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정세균 전 총리도 발끈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반발하고 추미애 전 장관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정세균 전 총리는 이런 사람을 경선 면접단에 섭외를 한 지도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사과를 해라. 경선 기획단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네.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이재명 지사는 반응이 좀 결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재명 지사는 아니 뭐 우리가 어차피 그 일반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도 들어야 한다면 그분이 와서 비판한들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한들 뭔 상관이냐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제 그 전남에서 했던 생중계됐던 네네. 기자들과 일문일답 저도 할 잠깐 때 봤어요. 비대면으로 했던 거 네,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끝까지 다 봤는데 우리가 거기서는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이 또 막 그 거부를 해서 그분을 뺐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거야 뭐 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입장을 좀 유연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자 예비 경선 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이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본 경선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6명이니까 이제 단일화를 하고 나면 2명이 이제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3명이었는데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7월 8일까지 예비 경선 일정이 진행됩니다. 총 4번의 TV 토론 또 오늘 이제 논란이 됐던 국민 면접관이 진행하는 2번의 국민 면접을 이제 치르게 되고요. 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 여론조사 또 당원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실시를 해서 최종 후보 6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를 언제 해요? 그러면 11일 날 하는 거예요? 발표를 11일 날 하겠죠. 일요일 날인데요. 네. 그죠? 그렇게 되는군요. 이 6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6명 중요해요? 사실상 6명이 9월 초까지 이제 본 경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6명에서 대체로 몇 명 정도는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누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 합류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6명입니다.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밑줄은 6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 배 수장님 이따 나가기 전에요. 네. 저 달력에다 지금 얘기해 준 거 볼펜으로 메모 좀 해놓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잊어버리자. 왜 자꾸 오케이? 시키세요? 자, 지금 김종혁 국장 목소리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문자를 보내고 이재진님께서 JTBC 그분 목소리인데 하며 들어와 봤습니다. 제 맞네요. 목소리를 기억해요? 팬층이 대단하시네요. 에이, 전혀. 이게 언제적 얘긴데요. 이렇게 되면 백흠 교수님 못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뭔 말씀을 하세요. 그럴 일 없다니까. 자, 간결하게 하시고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이광철 비서관 기소입니다. 예,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간결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관련된 쉽고 간결하게. 예, 관련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차관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광철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전 민정비서관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입니다.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이광철 비서관이 차근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이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면서 불법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이 불법 출국 금지에 이광철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김정혁 국장님. 네. 담당 검사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그렇죠. 이번 인사로 대구지검 발령이 난 상황인데 그렇죠. 거의 다 짐을 싸다가 기소한 건데 대검지부에서 이번 기소를 수용하게 된 배경 뭐라고 봐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아마 여론의 부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이제 기소가 된 다음 날 이제 갔는데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장 검사들끼리 모여서 다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검사들이 다 그렇게 아니 우리가 수사를 해봤더니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덮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 이정섭 부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버리고 이것을 뭐 나는 기소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 심각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네. 언론 쪽에서도 그 비판 뭐
그 강도가 보통이 아닐 거예요. 이 그러니까 법조 오래 취재 경험도 있고 그러시니까 만약에 검찰총장이 반대를 해도 검사가 기소하겠다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되게 이제 지금은 그 조금 그게 묽어졌지만 과거에는 검사 동일체 원칙, 상명하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근데 그 명분은 그거예요. 야 밑에서 잘못 결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법리에 대해서 더 밝은 지도부가 이게 지휘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게 지휘를 명목으로 한 사실상의 간섭이었던 적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검찰총장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극소화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광철 비서관 건은 김은수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대할 명분 뭐 그런 건 없었을 것이다. 반대를 해도 그게 그냥 오픈된 거고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 집 안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법무장관이라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또 청와대 반응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당은 좀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반응이 안 나오고 있고 청와대도 이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까지 이제 사표를 하게 되면 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게 민정수석실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야권은 더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관련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사퇴해야 된다. 이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김정혁 국장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